내 통장에 14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던 연금이 어느 날 갑자기 70만 원으로 줄어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은행 실수인가? 아니면 누가 내 돈을 빼돌린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라에서 정한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하고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는데 이제 좀 편히 살아보려 하니 나라에서 연금을 반토막 내버린다는 건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특히 1958년생부터 1962년생 사이의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분들이 지금 당장 연금 삭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경우에 내 소중한 연금이 깎이는지, 얼마나 깎이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하면 이 삭감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연금 용어는 제가 전부 쉽고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고 살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만 알려주는 자유인 채널입니다. 제 가까운 친구 중에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다가 정년퇴직한 김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퇴직 후에 매달 140만 원씩 나오는 국민연금을 받으며 아내분과 소소하게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주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남아서 동네 문화센터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소일거리를 시작하셨습니다. 큰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도 있고 용돈벌이도 되니 일석이조라고 아주 만족해 하셨죠. 그런데 몇 달 뒤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확인해 보고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140만 원이 들어와야 할 통장에 70만 원만 덩그러니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은행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다 생각하고 며칠을 기다렸지만 다음 달에도 똑같이 70만 원만 들어왔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어봤죠. 그리고는 상담원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김 선생님의 소득 때문에 연금이 삭감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노령연금 감액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거창하지만 쉽게 말해 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기준 이상의 돈을 벌고 있으면 나라에서 아직 돈 벌 능력이 충분하시니 연금을 조금 덜 받아가세요라며 연금액을 깎는 제도입니다. 물론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야기죠. 자, 그럼 도대체 얼마를 벌면 연금이 깎이기 시작하는 걸까요? 그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바로 309만 원입니다. 이 309만 원이라는 숫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의 3년간 평균 소득을 계산한 금액으로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버는 월 평균 소득이 이 309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연금이 깎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월급 통장에 400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럼 무조건 연금이 깎이는 건가? 하고 걱정부터 하시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라에서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을 계산할 때는 월급이나 사업소득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정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을 빼주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필요경비를 빼줍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빼고 남은 최종 금액을 12달로 나눈 월평균 금액이 309만 원을 넘을 때 비로소 연금 삭감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는 모든 돈이 연금 삭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돈을 넣어둬서 받는 이자, 주식 투자를 해서 받는 배당금 또는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같은 다른 연금을 받는 것은 이번 연금 삭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고 사업소득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처럼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서 버는 돈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금이 깎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금은 얼마나 깎이는 걸까요? 이것도 복잡한 계산식이 있지만 우리는 딱 세 가지 경우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내 월평균 소득이 기준 금액인 309만 원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넘어가는 금액의 5% 정도가 매달 연금에서 빠져나갑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는 않죠. 하지만 소득이 더 높아져서 309만 원을 훌쩍 넘어가기 시작하면 삭감되는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10%, 15%, 25%까지 누진적으로 삭감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무한정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정해놓은 상한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내가 원래 받아야 할 연금액의 50%, 즉 절반을 넘어서 깎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김 선생님의 경우 원래 연금이 140만 원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최대 70만 원까지만 삭감되고 나머지 70만 원은 무조건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연봉이 얼마까지는 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안전할까요? 2025년 기준으로 직장인이라면 연봉 4,98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약 41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 정도까지는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나면 월 평균 소득이 309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퇴직 후에 소일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평생 낸 내 연금을 내 마음대로 받지도 못하고 억울해서 일도 못하겠네. 실제로 이 제도는 노인들의 일할 의욕을 꺾고 소득이 꼭 필요한 저소득 연금 수급자에게 더 큰 타격을 준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제도를 없애고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언젠가는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우리에게는 이 억울한 연금 삭감을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이 감액 제도는 평생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딱 5년 동안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5년만 지나면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연금은 단 1원도 깎이지 않고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은퇴 후 소득이 높은 일을 하게 되셨다면 이 5년의 기간만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구독이 되어 있는지 지금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우리 자유인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몇 초만 시간을 내어 아래로 스크롤하여 댓글을 남기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이 비디오를 SNS에 공유하거나 단체톡 같은 친구들의 모임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몇 초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아주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기연금이란 내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당장 받지 않고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연금을 미루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먼저 소득이 높아서 어차피 깎일 연금이라면 아예 받지 않고 미룸으로써 삭감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연금을 1년 미룰 때마다 내 연금액이 무려 7.2%씩 평생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만약 5년을 꽉 채워서 미룬다면 원래 받을 연금보다 36%나 더 많은 금액을 평생토록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있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셨다면 그 즉시 국민연금공단에 나 이제 일 안 해요라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에서는 계속 일을 하는 줄 알고 연금을 깎아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고 꼭 신고해서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 연금이 깎이는 경우는 오직 월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때뿐입니다. 둘째, 각종 공제를 하고 난 후에 월 평균 소득이 2025년 기준 309만 원을 넘어야 깎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이 삭감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딱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넷째, 아무리 많이 깎여도 원래 받을 연금의 절반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많다면 삭감도 피하고 연금액도 늘릴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